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어제 울산을 방문해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잇따라 만나면서 내부 갈등이 전환 국면을 맞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대학에 참석해 특강을 가진 데 이어 김 원내대표, 서범수 국회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것이냐 고민을 나눴다며 충분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울산에 도착한 윤석열 후보와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 그리고 정가윤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차기 노조 지부장에 강성 성향인 정병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대차의 차기 노조 지부장 선거도 강성 성향 후보의 맞대결이 남아있는데요. 울산 지역의 양대 사업장 노조의 차기 집행부가 강성 성향으로 들어서면서 노사관계에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 선거에서 강성 성향의 정병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일 제24대 집행부 선거 결선 투표를 진행했고 기호 3번 정병천 후보가 52.68%를 얻어 중도 실리 성향 오영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에는 2013년 정병모 위원장 당선 이후 5대 연속 강성 성향 후보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2019년 당시 노조 집행부 조직쟁의 실장으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장 선거 등을 이끈 인물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섭 마무리와 기본급 중심 임금 인상, 임금 피크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혀 노사 간 긴장 수위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한 노조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차기 집행부도 강성 성향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최종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9대 임원 선거 투표 결과 안현호 후보와 권오일 후보가 1, 2위에 올라 오는 7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강성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안 후보는 금속연대 소속으로 수석 부위원장을 지냈고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이끈 인물입니다. 권 후보는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소속으로 과거 대외협력실장으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지원투쟁 등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도 강성 집행부로 변화가 예고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9,1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확보 예산 3조 3,820억 원에 비해 15.7% 늘어난 수치입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 10억 원이 국회 증액 단계에서 신규로 반영됐고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1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또 영남권 최초 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용역비 4억 원과 버스 중앙차로형 환승센터 구축에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달성한 쾌거라며 2023년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열 발판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송철호 시장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평화체전을 위해 북측과 접촉할 수 있는 민간 라인을 구축하고 부축 선수단 초청과 금강산 채화 등 평화체전을 위한 현안들에 북한에 제의하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전국체전기획단은 북한 선수단의 울산 전지훈련 유치와 친선 경기 추진 등도 협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중구 원도심 일대를 공용 화분으로 꾸몄는데요. 최근 누군가가 공용 화분을 몰래 가져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중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원도심 똑딱길에 조성된 골목 정원입니다. 지난달 20일 여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공용 화분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마음에 드는 화분 하나를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이렇게 화분의 크기가 작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골목길 곳곳에 아기자기한 화분과 초화류가 식재된 화분까지 다양한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한 중앙동 원도심 일대에는 공용 화분 47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분을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원도심 문화의 거리 공용 화분에 심겨있던 페랭이꽃이 도난당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복산동 일대 교량난간에 설치된 초화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공용 화분이나 초화류 도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중구청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공용 화분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런 도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요. 이런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우리 중구 주민들께서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원도심 일대 공용 화분. 누군가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하거나 운영할 경우 비용의 10%가 법인세에서 공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습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북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장 A씨는 지난 2019년 보육교사 B씨가 2살 원생 7명을 33차례 학대한 사건으로 인해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CCTV 관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원생에게 상습학대가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운영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이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개최를 기념해서 지난해 프레 페스티벌 수상작인 제시 이야기를 특집 방영합니다. 제시 이야기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임순 할머니와 인도 청년 제임슨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알리 역으로 스타 배우로 떠오른 아누팜 트리파티가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아누팜 트리파티는 제1회 울산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제시 이야기는 12월 8일과 10일 지역 채널 2번을 통해 방영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인 태화강 클리닝이 어제 남구 월평로에서 개소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투입돼 165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연 태화강 클리닝은 산업용 세탁기 4대와 건조기 3대, 작업복 수거를 위한 배달 차량 2대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화학물질과 기름, 분진 등으로 가정에서 세탁하기가 어려웠고 일반 세탁업소들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태화강 클리닝 개소로 이 같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기자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지역 이슈에 대해서 김영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기자의 눈. 오늘은 울산 정가 관련 뉴스를 김영환 기자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울산 지역 여회가 공통적인 지역 공약으로 제2울산대학교 병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 공약으로 내놓을 만한 거죠? 네, 울산대학교 병원의 제2병원 건립은 사실 예전부터 거론이 돼왔던 사안인데요. 예.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박성민 의원이 제2울산대학교 병원을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꼭 넣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박 의원은 최근 송재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무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천병상 규모의 제2대학병원을 도심에 건립하고 현재 40명 수준인 의과대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혼자 생각한 얘기가 아니라 의무부총장을 만나서 의사타진도 했고 또 대학병원 측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송 부총장은 친환경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 아산병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 수준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손발을 맞췄다는 말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전략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전략환 후보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인데요.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제2병원 건립을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론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의원이 공공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민주당도 지난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성민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속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문구라는 게 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공공의료원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 재원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문구인데요. 예. 민주당은 이 말이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울산의료원을 무산시키고 제2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예. 정치적인 셈법이 이렇게 다르네요. 의대 정원의 지역 환원 문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현재 울산대는 40명이 정원인 의대를 모두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예. 민주당은 이것이 편법 운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대가 이번에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계획을 들여다보면요. 기존 40명은 전국적으로 뽑고 또 늘어나는 60명은 지역 할당제로 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편법 운영을 계속할 거면 차라리 울산 지역 정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앞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박 의원 관련 내용을 가지고 우리 김 기자가 박 의원과 통화를 직접 해봤죠. 네, 뭐라든가요?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박 의원은 울산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가고 또 제2병원 건립은 상급병원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울산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참 정치인들의 이 복잡한 셈법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고 또 울산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제2울산대병원 건립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자, 병원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 세워야 된다? 아니면 울산대학교에 세워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는 힘들어 보입니다. 울산대학교와 법인이 달라서 이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울산대학교 내에 축구장 부지도 있고 또 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고 또 위쪽에 있는 산을 깎는 방안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민 의원은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럼 뭡니까? 대학교 부지가 아닌 타 지역 설립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2병원 문제가 울산의 현안으로 이슈가 돼야 되는 이유, 이거부터 이걸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울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밖에 없는데 그래요. 탈락한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공립의료원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울산 공공병원과 산재병원 등의 건립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예, 이렇게 질 높은 병원들이 울산에 있으면 참 좋지요. 시민들은 좋지요. 다른 지역으로 원정 안 가도 되니까. 네. 병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180일 정도 남았습니다. 민주당 송철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현재까지는 뭐 유력해 보이죠? 네, 송철호 시장이 내년 1월 중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선 도전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이 상황이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네, 현재 8명 정도 후보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외에서는 정가윤, 박맹우,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고요. 예.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원내에서는 이채익, 박성민, 서범수 국회의원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가변 의원 그동안 미뤄왔던 출판 기념회를 열고 또 박맹우, 박대동 의원도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정가변 국회의원이 오는 14일에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 등판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맹우 전 의원도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서 직능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박대동 전 의원도 이 지역 선대위에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내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삼선의 이채익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삼선의 이채익 의원은 그동안 시장 출마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네. 또 경선 때부터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캠프에서 부울경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성민, 서범수, 초선 의원들의 이름이 간간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박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장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졌었는데요. 예. 최근에 당내 조직 부총장에 임명이 되면서 울산시당 위원장을 당연 사퇴하게 됐습니다. 예. 시당 위원장일 때는 지방선거를 총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마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는 상황에서 시장 출마는 어려웠지만 대선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또 당대표 수행 업무 비중이 줄어든 만큼 비서실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마평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현지 기초단체장인 서동욱 남구청장도 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시당위원장 맡으면 이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선거에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시당 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 선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구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김영환 기자와 울산 지역 정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중구청이 내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중구청은 사업비 117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모두 44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분야별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등 모두 3,221명으로 올해에 비해 176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모집 대상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는 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에 후원금 1,928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연합회 소속 교직원 700여 명이 지난 1년간 모금을 통해 마련했으며 어린이재단 결연 대상 아동 16명에게 1년간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는 60개 어린이집 700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부모 교육과 권익활동, 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지난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해 2,6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을 구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환급금 1,534건 4,200여만 원 가운데
315건, 2,600여만 원을 구민들에게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정리 기간 이후 미환급금은 1,219건, 1,600여만 원으로 62%의 정리율을 기록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